반대로 달았어. 건물이 한 40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물점T입니다. 오늘은 가정용 충전 드릴을 가져가 봤는데요. 가정용 해머 드릴 드라이버입니다. 제가 왜 강조를 드리냐면 금액대가 낮아요. 그만큼 스펙값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전동 공구 리뷰를 보러 오신 분들은 조용히 뒤로 가기는 누르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제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타이거 해머 드릴 드라이버입니다. 사실 이 해머 드릴 드라이버 가정용 중국산이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국산 회사가 외국에 나가서 OEM으로 만들어 오는 제품이 아닌 이런 류의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중국에 있는 제품을 한국 회사가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름만 붙여서. 국산 제품이 아니고 국산 제품인데 OEM이 아닌 가지고 들어오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같은 중국산 가정용 라인이라도 퀄리티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49,000원짜리, 59,000원짜리 이런 제품들은 갑자기 또 화가 나는데 저희가 제품을 샘플을 받잖아요. 샘플을 받았을 때 괜찮아요. 금액은 되게 싼데 그러고 일단 돌려보면은 속도는 괜찮아요. 일단 한국 사람의 특징이 속도를 기준으로 일단 힘을 잡거든요. 근데 제가 척을 잡고 한번 쪼아보려고 잡았는데 잠기질 않아요. 불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개를 더 꺼냈어요. 돌렸어요. 잠기는 거예요. 근데 속도가 1단이라서 2단을 체크한 다음에 돌렸는데 안에서 뭔가 버지직 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잠궜는데 척이 고장이 났어요. 그대로 다 들고 가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정용 라인이라도 금액대가 조금 있는 제품을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장난을 좀 치죠. 개인이 잘 모르는 장난 같은 걸 조금 칩니다. 척을 10mm를 넣어 놓는다든지 힘이 줄었는데 표기가 제대로 안 돼 있다든지 배터리가 한 개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옵션 장난 같은 거를 많이 치죠. 같은 회사가 그러면은 주르륵 올라와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한 회사가 똑같이 생긴 제품인 것처럼 하고 스펙값으로 막 장난을 쳐놓고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중국산에 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이 타이거라는 회사는 제가 써본 중국산 중에는 기본 베이스가 가장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임팩트 릴 드라이버를 저희 매장에서는 진열을 해놓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충분히 쓰고도 남습니다. 가정용 사용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뭘 조립을 해드리거나 뭘 분해를 하고 다시 조립을 하거나 아니면 매장에 철판에 피스를 몇 개 받거나 선반을 걸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 쓰고 있는데 충분히 쓸만하고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쓰면 안 되겠지만 이 타이거 해머 드릴 드라이버도 온라인에 들어가면 금액이 6만원대부터 9만원대까지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그럼 막 9만원짜리 애들은 비싸게 팔고 6만원짜리 애들은 싸게 판다. 그건 아니고요. 배터리가 1개짜리가 있고 척이 10mm짜리가 있고 10mm짜리에 배터리 하나짜리가 있고 옵션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제가 들고 온 타입은 쉽게 얘기하면 풀옵션이죠. 13mm 척에 배터리가 2개인 타입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25Nm의 제품이 아니고 35Nm로 중국산 중에는 힘이 거의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0만원 미만대예요. 오늘은 좀 서론이 기네요. 가정에서는 한 대가 있긴 있어야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거 말고는 나는 아무것도 살 일이 없다. 근데 한 달에 한두 번 쓸까 말까다. 하루를 사용을 해도 무조건 거의 30분 미만이거나 1시간이면 일을 다 한다. 그러니까 간단한 수리의 개념이죠. 그럴 때는 18V 해머 드릴 드라이버가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타일에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요. 타일에다가 구멍 2개를 뚫어서 수건거리를 걸어야 되는데 안 뚫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가형을 사서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는데 보통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나 콘크리트는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점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런 구멍을 뚫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마트에서 파는 저가형이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적은 금액으로 날아다니는 그런 제품들은 내구성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오늘은 타이거 제품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제품을 열어볼 건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 제품이 출시된 지가 꽤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브러시리스가 아닌 카본 타입의 제품이고요. 가정용의 관점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연히 디월트랑 스탠리랑 미러키이 나오겠죠. 이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들 보면 앞에 첫 부분 연결 부분이 굉장히 약한 제품들이 많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워낙 많이 뒤졌다 보니까 그럴싸하게 만들어놔요. 토크수 막 25단, 21단 이렇게 하고 막 스크류 모드, 피스 모드 다 만들어 놓고 근데 막상 사용을 해보면 되게 애들 장난감처럼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타이거 드릴 같은 경우에는 만듦새를 보시면 알겠지만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타이거 제품이 물론 스펙 값이 높긴 하지만 단순 금액만으로 보게 되면 일반 다른 중국산보다는 금액이 비쌉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들은 10mm 척에 25Nm의 힘이고 이 제품은 13mm에 35Nm의 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펙값이 달라서 금액대가 한 2만원 정도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은 다른 중국산과 똑같이 배터리에 직접 코드를 꽂아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식이고요.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배터리 잔량 체크가 다 되죠. 지금은 3칸이 전부 다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터리 탈착 느낌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기아 변경도 굉장히 잘 되고요. 아, 또 생각나네. 기아 변경이 1단, 2단이 똑같은 드릴도 있어요. 중국산들 보면. 이 타이거라는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사가 쉽게 얘기하면 수입으로는 통밥이, 전동공구 수입으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회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구성은 깔고 수입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막 수입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를 끼워줘요. 가정용이니까 대충 한두 번 쓸만한 그런 비트류를 챙겨주는데 굉장히 무릅니다. 요거도 집에서 간단하게 한두 번 쓰기는 편해요. 근데 오래 쓰면 아마 터질 거예요. 일단 제가 오늘 해볼 작업이 뭐냐면 가정에서 할 만한 작업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 그리고 배터리는 1.4A인데 1시간 만에 완전 충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충전을 해놓고 좀 오래 쓰려면 이거를 쓰다가 충전을 다 되면 빼고 꽂으시면 다시 충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지금 방금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단어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저기 지금 뒤에 자석 홀더가 좀 모자란 것 같아서 짜잔 가져왔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이걸 박아보려고 해요. 귀찮아서 레이저도 안 쏘고 그냥 하려고. 제 눈이 수평기입니다. 총 피스가 4개가 들어가는 타입인데요. 저기 뒤에가 OSB 앞판 뒤에가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판 피스 38mm를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는 자석 홀더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되게 안 좋아하긴 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착을 하고요. 이 정도? 아, 반대로 달았어. 글자가 뒤집어져 있어요. 나 이거 박을 때마다 글자가 반대로 되네. 일단은 저렇게 한번 작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할 거냐면 목재에다가 구멍을 뚫어 볼 거예요. 근데 홀소로 뚫을 겁니다. 2x 구조목을.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52mm 밖에 없어요. 얘는 30mm 이상이면 버벅될 건데 구조목은 그래도 조금 무른 나무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카메라를 내리고 제 책상은 소중하니까요. 뚫어보도록 할게요. 와우! 뚫었어요. 1단으로 놓고 천천히 뚫었습니다. 이게 나무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이 정도 부하량이면 이제 어느 정도 모터가 버틴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안 좋은 드릴은 뭐 연기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서버리던가 해야 되는데 일단 뚫긴 뚫었어요. 이걸로 막 10몇 개씩 뚫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는 얘가 버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음 작업은 가정용 작업의 끝이라고 보면 되죠. 콘크리트를 타공한 다음에 피스를 박아볼 건데요. 이 건물이 일단 제 나이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 동네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공장 건물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벽이 한 40년쯤 됐죠? 그쯤 됐을 거예요. 아, 뚫리면 어떡하지? 여기인데요. 여기다 뚫으면 카메라가 중간이 되는구나. 여기다가 구멍을 뚫고 굉장히 튼튼한 콘크리트예요. 아, 카메라가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겠구나. 뚫겠습니다. 고! 이 정도쯤 뚫었습니다. 이 정도. 부드럽게 잘 들어가죠? 끝까지 뚫어볼게요. 사실 가정용 드릴에 이 정도 능력치면 꽤 훌륭한 거죠. 지금 깊이를 한 50mm 정도로 뚫었습니다. 블럭도 아닌 금방 지은 건물도 아닌 40년 된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오늘은 이 정도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철판에 피스를 받고 목재에 홀을 뚫고 콘크리트 드릴비트를 뚫어봤어요. 칼블럭 정도에. 오늘 영상의 선택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중국산 제품의 인식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중국산에 관한 이미지를 전부 다 바꾸란 얘기가 아니고요. 제대로 고심하고 컨택에서 인증을 받아 들어온 그런 중국산들은 요즘에는 성능이 꽤 괜찮으니까 그런 거에 관한 인식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용에도 이제 저렴하고 괜찮은 드릴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인식.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오늘은 안 간단하네요. 힘드네. 기본적인 능력치가 높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안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